민수는 땀에 젖은 이마를 닦으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숨을 헐떡이며 마치 무서운 무언가로부터 도망친 듯 했다. 또다시 똑같은 악몽이 그를 괴롭혔다. 어두운 공간 속 어머니, 혜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민수의 이름을 불렀다. 입술이 떨렸다. 민수야, 엄마 살려줘.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는 속삭였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어. 민수는 침대 옆 스탠드를 켰다. 시계는 새벽 3시 17분을 가리켰다. 얼굴을 손에 묻고 숨을 고르려 애썼다. 지난 2주 동안 5번째 같은 꿈이었다. 꿈은 점점 더 생생해졌고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공동묘지에 갔다. 3년 전 심장병으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매주 일요일이면 묘지에 꽃을 가져다 놓았다. 오늘은 화요일이었지만 그는 주말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무언가가 그를 재촉했다. 민수야, 안녕. 묘지 관리인 영철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오늘 좀 일찍 왔네. 네,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요.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꼭 쥐었다. 영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아내가 떠난 후 몇 달간 꿈을 꿨지. 그리움은 당연한 거야. 민수는 말없이 어머니의 묘비로 다가갔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던 그는 걸음을 멈췄다. 뭐지? 이게 그는 중얼거렸다. 지난 일요일에 놓아둔 꽃다발이 깔끔하게 놓여있지 않았다. 꽃잎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묘비 옆 흙은 누군가가 파헤친 듯 살짝 뒤집혀 있었다. 민수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쓸었다. 분명 누군가가 얕게 파보려 한 흔적이 있었다. 뭐가 이상한가 어느새 뒤에 서 있던 영철이 물었다. 민수는 놀란 눈으로 돌아보았다. 누가 엄마 묘를 건드린 건가요? 최근에 이상한 사람 본 적 없으신가요? 아, 그거. 영철은 머뭇거렸다. 최순자 순자 할머니 아는가 마을에 사는 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랑 옛날 친구셨어요. 그 할머니가 어제 나한테 그러더라고. 한밤중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혜진 씨 묘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걸 봤다고. 하지만 순자 할머니도 나이 많으시잖아요. 잘못 보셨을 수도 있죠. 민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얀 옷이라. 엄마는 장례 때 하얀 한복을 입으셨어요. 영철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묵직한 침묵이 둘을 감쌌다. CCTV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민수가 물었다. 묘지 입구에 보안 카메라 설치해 두셨죠. 그래, 하지만 입구하고 앞부분만 찍혀. 어머니 묘는 안쪽 깊숙이 있어서 아마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민수는 실망했지만 점점 강해지는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순자 할머니를 찾아갔다. 민수야, 와줘서 정말 반갑구나. 문을 연 할머니는 백발을 단정히 묶고 주름진 얼굴에 밝은 눈빛을 띄었다. 할머니, 어제 묘지에서 누군가를 보셨다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순자는 나무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밤 12시 반쯤이었나. 잠이 안 와서 베란다에 나갔지. 눈이 침침하지만 분명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네 엄마 묘 근처에 서 있는 걸 봤어. 그 사람이 그냥 서 있다가 무릎을 꿇더라. 얼굴은 보셨어요. 아니, 이상했어. 소름이 끼치더라. 뭔가 잘못된 기분이 들었지. 민수는 침을 삼켰다. 그게 엄마일 수도 있을까요? 순자는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야, 영혼을 믿니? 억울하게 떠난 사람은 눈을 감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민수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엄마가 편히 쉬지 못했다고 생각하세요. 확신은 못하지만 내 의붓아버지 혁수 씨한테 물어보렴. 내 엄마가 내게 말했었지. 그 집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다고. 한 번은 울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너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어. 민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지난 3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장에 놓인 엄마 사진이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듯했다. 엄마 만약 아직 어딘가 계시다면 진실을 찾아낼게요. 창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에 몸이 떨렸다. 그날 밤 또 악몽이 찾아왔다. 어두운 공간 속 엄마의 모습. 하지만 이번엔 더 가까이 다가왔다. 손은 피로 얼룩지고 손톱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절망적인 눈빛. 민수야, 엄마는 죽지 않았어. 엄마는 거기 있어. 고통스럽고 숨이 막히는 목소리. 민수는 꿈속에서 비명을 질렀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침대 시트를 꽉 쥐며 깨어났다. 더는 망설일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수는 엄마의 오랜 친구였던 목수 초로를 찾아갔다. 초로 아저씨, 진지하게 물어볼 게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초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한 번은 혜진 씨가 작업장에 왔었지. 몹시 지쳐 보였어. 며칠째 어지럽고 입에서 쓴맛이 난다고 했어. 병원에 가보라 했지만 그냥 웃어넘기더라. 다음 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지. 쓴맛이라. 민수는 중얼거렸다. 그 얘기를 경찰에 하셨어요. 초로는 고개를 저었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했어. 더 묻는 사람도 없었지. 근데 그날 당직 간호사 지연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 혜진 씨가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 아직 의식이 있었다고. 민수는 눈썹을 찌푸렸다. 지연이요, 아직 민덕병원에서 일하나요? 응, 아직 거기 있을 거야. 민수는 즉시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행정실에서 지연의 정보를 확인한 그는 3층 내과에서 그녀를 찾았다. 지연은 작고 검은 머리의 여성이었고 밤샘 근무로 눈밑이 거뭇했다. 혜진의 이름을 듣자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말하면 안 돼요. 일 잃을까봐 무서워요. 제발 엄마가 억울한 게 있다면 알아야 해요. 지연은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다. 혜진 씨는 병원에 왔을 때 바로 죽지 않았어요. 잠깐 의식이 있었죠. 혁수라고 중얼거리다가 기절했어요. 하지만 풍호 선생님이 기록엔 도착 전에 사망했다고 적었어요. 민수는 혼란스러운 머리로 병원을 나왔다. 흩어진 퍼즐 조각이 끔찍한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혁수, 엄마가 마지막으로 뱉은 이름, 그리고 지연만이 그 사실을 밝혔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꿈묘지 위에 흙흩어진 꽃순자의 말, 영철의 말, 철호의 말, 지연의 말. 모든 것이 한 가지 진실을 가리켰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가까웠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에서 손전등 장갑 접이식 삽을 꺼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머리는 차갑게 굳어 있었다. 민수 대체 뭐 하는 거야?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거울 속 눈빛은 다가올 공포를 담고 있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경찰도 동행도 부르지 않았다. 아무도 믿지 않을 터였다. 뚜렷한 증거는 없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혼자 마주해야 했다. 묘지 철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민수는 안으로 들어섰다. 손전등이 묘비들 사이로 희미한 빛을 던졌다. 다른 구름 뒤에 숨어 있었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며 땅속에서 나는 한숨처럼 울부짖었다. 민수는 어머니 묘 앞에 멈춰 섰다. 엄마 아직 어딘가 계시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는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다. 차갑고 축축한 흙이 무겁게 느껴졌다. 삽질 한 번 할 때마다 심장이 찔리는 듯했다. 숨이 가빠지고 한겨울 추위에도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는 미친 듯이 시간과 싸우듯 두려우면서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진실을 향해 파내려갔다. 뒤에서 나는 소리에 민수는 화들짝 돌아보았다. 바람일까 아니면 민수야.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손전등을 휘두르며 돌아보았다. 어린 시절 친구이자 지역경찰인 재훈이었다. 재훈, 여기서 뭐해? 그건 내가 물어야지. 너 지금 어머니 묘를 파고 있는 거야. 민수는 숨을 몰아쉬었다. 들어줘. 이건 미친 짓 같지만 재훈, 우리 엄마. 매장될 때 살아계셨을지도 몰라. 재훈은 얼어붙었다. 뭐라고 증거가 있어?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 혁수 이름을 불렀어. 누군가 병원 기록을 조작했지. 그리고 엄마가 꿈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했어. 갇혀 있다고. 재훈은 이미 한삼 높이 파헤쳐진 흙을 보았다. 너 정신과 상담 받아봤어. 망상이 아니야. 날 믿어줘. 결국 재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너 미쳤어. 하지만 네가 진심이라면 말리지 않을게. 대신 나도 도울게. 혼자면 밤새 걸릴 거야.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번갈아 흙을 팠다. 어둠이 분마다 무겁게 내려앉았다. 삽질 소리 하나하나가 진실과 극도의 공포에 한 발짝 다가가는 소리였다. 새벽 3시쯤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삽이 나무에 부딪혔다. 민수는 숨을 멈췄다. 도착했어. 그들은 남은 흙을 치우며 관뚜껑을 드러냈다. 재훈, 아직도 맘 안 바뀌었지.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간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관의 고리를 풀고 뚜껑을 밀었다. 끼익하는 소리가 울렸다. 희미한 악취가 퍼졌지만 예상했던 것만큼 심하지 않았다. 민수는 관 안을 내려다보며 심장이 멎는 듯 했다. 혜진은 그곳에 누워 있었다. 부패가 진행된 몸, 창백한 피부 이마를 덮은 머리카락. 하지만 두 남자를 얼어붙게 한 건 그녀의 손이었다. 손톱은 부서지고 손가락엔 마른 피가 엉겨 붙어 있었다. 안쪽 천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맙소사 재훈이 한 발 물러섰다.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벗어나려 하셨어. 엄마가 산채로 묻혔어. 관뚜껑 안쪽은 손톱 자국으로 가득했다. 고통의 증거였다. 민수는 비명을 질렀다. 엄마 재훈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수나, 할 말이 없어. 민수는 눈물을 닦고 차갑게 굳은 눈으로 재훈을 보았다. 혁수, 그자가 이 짓을 했어. 재훈은 침을 삼켰다. 그렇다면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아니, 단순히 대가가 아니야. 그자가 한 짓을 낱낱이 밝혀낼 거야. 엄마는 이렇게 죽을 뿐이 아니셨어. 재훈은 혜진의 시신을 다시 보며 조용히 관을 닫았다. 법의를 불러야 해.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야. 지금 신고하면 혁수가 증거를 없애버릴 거야. 난 묘를 판 미친놈 취급받겠지. 재훈이 따졌다. 그럼 언제까지 숨길 건데 며칠만. 사진 찍고 증거를 더 찾아. 혁수가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 거야. 재훈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비밀 지킬게. 하지만 오래는 못해. 민수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관 안특히 손과 뚜껑에 긁힌 자국을 꼼꼼히 찍었다. 사진 한 장마다 심장에 칼이 꽂히는 듯했다. 그들은 2시간 넘게 흙을 다시 덮으며 흔적을 지웠다. 작업을 마쳤을 땐 둘 다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다. 돌아가는 길 재훈이 조용히 물었다. 이제 뭐 할 건가? 민수는 앞에 어둠을 뚫어지게 보았다. 진짜 병원 기록 증언 관련된 사람들 하나하나 파헤칠 거야. 혁수는 아직 내 의부사버지야. 하지만 증거가 모이면 그자는 살인자가 될 거야.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친구가 위험한 길로 들어섰음을 알았다. 하지만 민수는 돌아갈 길이 없었다. 방금 본 장면 이후로는 집에 돌아온 민수는 벽의 기대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치고 분노로 얼룩진 눈. 손에는 끔찍한 사진들이 담긴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다.
혜진은 강인하고 따뜻한 여성이었고 절망 속에 죽을 사람이 아니었다. 민수는 속삭였다. 약속해요, 엄마. 빗속으로 다시 데려올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민덕병원으로 돌아갔다. 잠 못 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어머니의 원본 병원 기록을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손에 넣어야 했다. 병원 접수처에서 갈색 머리에 안경을 쓴 여성이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민수는 목을 가다듬었다. 안녕하세요. 3년 전 입원했던 혜진 씨의 병원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의 순간 망설임이 스쳤다. 가족이신가요? 내 아들입니다. 저는 은지 행정직원입니다.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보여주세요. 민수는 지갑에서 신분증과 사망진단서를 꺼내 자신 이름이 적힌 가족란을 보여주었다. 은지는 서류를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시스템 확인할게요. 잠시만요. 민수는 복도를 둘러보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매 초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은지가 돌아왔지만 표정이 묘했다. 혜진 씨 기록은 암호화되어 있어요. 암호화 민수가 눈썹을 찌푸렸다. 왜요?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해요.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다. 민수의 맥박이 빨라졌다. 몇 분 후 은지가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남자와 함께 돌아왔다. 안녕, 저는 병원 기록 관리를 맡은 의사 민재입니다. 혜진 씨 기록이 왜 필요한가요? 민수는 침착하려 애썼다. 저는 어머니 사망 원인 결론에 오류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원본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요. 민재가 눈을 가늘게 떴다. 의료 기록 조작을 의심하는 건 심각한 고발이에요. 고발이 아니에요. 확인만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숨길 게 있다면 그건 다른 문제죠. 민재와 은지가 서로를 쳐다보았다. 민재가 말했다. 규정상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혜진 씨 기록은 풍호 선생님이 담당했지만 그는 2년 전 퇴사했어요. 지금 한국에 없죠. 그 기록에 접근한 다른 사람은요? 민수가 물었다. 은지가 머무셨다. 사실 지하 1층 저장고에 봉인된 종이 사본이 있어요. 하지만 병원장님만 열 권한이 있죠. 그럼 병원장을 만날게요. 민재가 고개를 저었다. 출장 중이셔서 일주일은 걸립니다. 그 누구도 저장고를 열 수 없어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모든 길이 막힌 듯 했다. 은지가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속삭였다. 오후 늦게 다시 오세요. 행정실에 아무도 없을 때요. 민재가 날카롭게 그녀를 보았다. 은지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만약 기록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병원도 진실을 알아야죠. 민수는 희미한 희망을 붙잡았다. 다시 올게요. 늦은 오후 병원은 한산했다. 민수는 은지가 알려준 대로 직원용 측면 출입구로 들어갔다. 그녀는 직원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종이 기록은 지하 1층 복도 끝 저장고에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열쇠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행정실에서 임시 출입카드를 구했어요. 20분밖에 없어요. 걸리면 전 잘릴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할게요. 둘은 어두운 복도를 조용히 걸었다. 커다란 철문 앞에서 은지가 카드를 스캔하자 초록불이 켜졌다. 문이 열렸다. 민수는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 쌓인 수백 개의 기록 상자가 쌓여 있었다. C4번.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재빨리 시버 혜진 상자를 찾았다. 뚜껑을 열자 끈으로 묶인 두꺼운 서류가 나왔다. 그는 페이지를 빠르게 넘겼다. 여기다 그는 거의 소리쳤다. 사망 보고서에는 2개의 서명이 있었다. 풍호와 혁수 그의 의부사버지였다. 도대체 뭐야? 민수가 중얼거렸다. 은지가 놀랐다.
혁수요, 그분은 정식 의사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병원 투자자일 뿐이죠. 의료 기록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요. 민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혈액 검사지에는 지워진 한 줄이 있었다. 급성 독극물 중독 징후. 수정된 흔적이 보였다. 여기 봐요. 수정액 흔적이 있어요. 글씨가 고르지 않아. 민수는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은지가 다급히 말했다. 가야 해요. 걸리면 고마워요, 은지. 당신이 없었으면 어디서 시작할지 몰랐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진실을 찾길 바랄 뿐이에요. 병원을 나온 민수는 재훈에게 전화했다. 찾았어. 원본 기록, 혁수 서명과 수정 흔적이 있어. 재훈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다. 조심해. 혁수는 노련한 놈이야. 네가 뒤지고 있다는 걸 알면 아직이야. 더 필요해. 풍우와 일했던 사람을 찾아야 해. 그가 왜 떠났는지 알 사람. 한 명 있어. 그해 내과 실습생이었던 태민. 풍우 밑에서 일했지. 연락처 있어 알아볼게. 강원도로 내려갔다던데. 사흘 뒤 민수는 강원도로 향했다. 태민의 옛 주소를 따라 소나무 숲 옆 작은 집을 찾았다. 문을 두드리자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이 푹 꺼진 남자가 나왔다. 태민 씨, 민수가 물었다. 안 팔아요. 태민이 문을 닫으려 했다. 저는 민수 3년 전 민덕병원에서 사망한 혜진 씨 아들입니다. 태민이 멈칫했다. 여기 왜? 옛날 일을 물으러 왔나요?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니에요. 기록이 조작됐죠. 당신이 뭔가 아는 게 있다고 믿어요. 태민은 나무 의자에 앉아 소주를 잔에 따랐다. 단숨에 비웠다. 3년간 입 다물었어. 그날 내가 당직이었지. 풍우가 한 남자에게서 봉투를 받는 걸 봤어. 나중에 안 거지만 그게 혁수였어. 둘은 의사실에서 오래 얘기했어. 민수는 숨을 참았다. 어머니는 입원 당시 의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기록엔 도착 전 사망이라고 적혔죠. 풍우가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하라고 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협박했어. 풍우는 강제로 퇴사당했고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네가 증거가 있다면 증언할게. 민수는 폰을 꺼내 기록 사진을 보여주었다.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건 풍우의 진짜 서명이고 추가된 보조 서명에 잉크 흔적이 있어. 민수는 가슴이 터질 듯했다. 진실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증언해 줄 건가요? 태민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너와 내 엄마에게 빚진 거야. 그날 밤 민수는 재훈에게 전화했다. 태민이 증언해 줄 거야. 그의 말 원본 기록 모든 게 맞춰지고 있어. 하지만 혁수는 아직 밖에서 활보 중이야. 재훈이 말했다. 곧 아니야. 민수는 까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땅속 어머니는 아직 거기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가 혼자가 아니었다. 민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눈을 떼지 않았다. 어머니의 병원 기록, 태민의 증언, 묘지 사진.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파일이 완성되어 갔다. 하지만 그는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알았다. 혁수 모든 일을 조종한 남자는 여전히 자유로운 몸으로 서울 외곽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고 있었다. 이웃들에게 그는 모범적인 사업가 아내를 잃은 자상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민수는 그의 가면 뒤에 숨은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다. 민수는 재훈에게 전화했다. 엄마 재산 관련 자료 아직 가지고 있지? 응. 근데 완전하지 않아. 왜 혁수가 엄마 돌아가신 후 뭘 양도하고 빼돌렸는지 알아야 해. 재산 남용으로 고발하려는 거야. 아니, 살인 동기를 증명하려는 거야. 잠시 침묵 후 재훈이 답했다. 지방 데이터베이스 몰래 확인해 볼게. 시간 좀 걸릴 거야. 그동안 혁수와 사업했던 사람들 찾아봐.
뭔가 아는 게 있을지도. 민수는 곧바로 한 사람을 떠올렸다. 혁수의 10년 전 사업 파트너였던 재석. 둘은 슈퍼마켓 체인을 함께 운영했지만 내부 갈등으로 결별했다. 민수는 정보를 추적해 강원도 양구의 작은 찻집에서 재석을 찾았다. 대머리에 배 나온 그는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과거의 사업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혁수 얘기를 꺼내자 재석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놈 때문에 날 찾아왔나네. 저는 민수 혁수 아내였던 혜진 씨의 아들입니다. 재석은 잠시 침묵하다 쓴웃음을 지었다. 네가 잃은 것에 대해 미안하다. 네 엄마는 좋은 여자였어. 혁수 같은 놈에겐 과분했지. 그에 대해 뭘 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많이 알지. 하지만 말하다간 화를 입을 수도 있어. 경찰 자격으로 온 게 아니에요. 의심스러운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재석은 피식 웃었다. 내가 회사를 왜 떠났는지 아나 혁수가 회사 자금으로 내 엄마 이름으로 제주도에 별장을 샀다는 걸 알았어. 따졌더니 부인했고 나를 이사회에서 몰아냈지. 한 달 뒤 세무조사와 재정감사를 받았어. 그놈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증거 있으신가요? 없어. 내가 바보였지. 우정을 믿었거든. 하지만 한 번은 계약서 사인하러 그놈 집에 갔을 때 전화 통화를 들었어. 그 여자가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 빨리 끝내야 해라고 하더라. 누구냐 물었더니 그놈이 비웃으며 내 아내라고 했지. 빨리 끝내면 손이 자유로워져. 민수는 심장이 조여드는 듯했다. 증언해 주실 건가요? 재석은 고개를 저었다. 서류는 없어. 말뿐인 증언으론 부족해. 하지만 그놈이 재산을 빼돌렸다는 걸 확인해 줄 수는 있지. 회사 자금으로 산 자산은 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담긴 옛 계약서를 아직 가지고 있어. 민수는 반색했다. 최대한 빨리 사본이 필요합니다. 재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안에 보내줄게. 하지만 조심해. 혁수는 독사야. 너무 가까이 가면 물린다. 민수는 재석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찻집을 나왔다. 분노가 끓어올랐다. 혁수는 어머니를 죽였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짓밟으며 재산을 지켰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이메일을 확인했다. 재훈이 보낸 메일. 혜진 씨 사망 후 양도된 자산. 제주도 별장은 사망진단서 발급 48시간 만에 혁수 명의로 바뀌었다. 가치 70억 원. 민수는 중얼거렸다. 너무 빨라 의심스러울 정도로. 또 다른 메일은 재석이 보낸 계약서 스캔본. 자산 구매가 공동 승인 없이 이루어졌음이 명확했다. 민수는 모든 파일을 혁수 범죄 기록 폴더에 저장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아버지 시절부터 가족을 대리했던 노련한 변호사 인철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 무슨 일로 왔나? 엄마가 생애 마지막 3년 동안 유언장을 바꾼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인철은 기록을 뒤적였다. 없어. 혜진 씨의 마지막 유언장은 모든 재산을 아들 민수에게 남긴다고 적혀 있어. 혁수는 네가 25세가 될 때까지 법적 관리인일 뿐이야. 민수는 놀랐다. 저 24살이에요. 1년 남았는데 혁수가 재산을 자기 명의로 바꿀 권한은 없죠. 민수는 책상을 쳤다. 그럼 유산 상속을 조작한 거예요. 가능성은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 유언장 재산 기록 혁수가 회사 자금을 오용했다는 계약서가 있다면 소송할 수 있어. 민수는 단호히 말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할게요. 인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해야 해, 민수. 혁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는 문 앞에 놓인 흰 봉투를 발견했다. 발신자도 수신자도 없었다.
안을 열자 손으로 쓴 쪽지만 있었다. 예시를 계속 파헤치면 다음은 네가 땅속에 묻힌다. 민수는 쪽지를 꽉 쥐었다.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재훈에게 전화했다. 혁수가 알았어. 확실해. 협박 편지가 왔어. 집에 있을 수 없어. 내 집으로 와. 민수는 창밖 어두운 길을 바라보았다. 아니야. 지금 겁먹으면 그놈이 이겨. 민수 들어. 그놈은 돈 사람 신복이 있어. 의사도 매수하고 기록도 조작했잖아. 혼자 못 이겨. 혼자가 아니야. 너 재석은지 태민 인철 변호사. 그리고 내 마음속에 엄마가 있어. 전화기 넘어 침묵이 흘렀다. 재훈이 말했다. 그럼 빨리 끝내. 내가 도울게. 하지만 서둘러야 해. 민수는 폰을 열어 새 폴더 증인 서약을 만들었다. 협박 쪽지를 어머니 사진 옆벽에 붙였다. 사진 속 엄마의 눈빛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 다 알아냈어요. 그놈이 돈 때문에 엄마를 죽였어요. 하지만 엄마가 침묵 속에 죽게 두지 않을게요. 민수는 지방법원 1층 복도를 빠르게 걸었다. 손에는 파일이 꽉 쥐어져 있고 가슴은 전리 없는 분노로 타올랐다. 어머니는 따뜻하고 선한 여성이었는데 가족인 척한 살인마 손에 절망 속에서 죽었다. 전화가 울렸다. 재훈이었다. 민수 태민과 얘기했어. 언제든 증언할 준비됐대. 좋아. 은지는 모든 기록 파일 꼼꼼히 백업하고 있어. 우리가 혁수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지금처럼 분노를 잃지 않는다면 그놈은 못 빠져나가. 민수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한 뒤 인철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인철이 기다리고 있었다. 증거 다 가져왔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기록 조작, 증거 증인, 증언 자산 서류, 진짜 유언장. 인철은 소송 신청서를 내밀었다. 여기 서명해. 도법원에 제출할 거야. 하지만 이제부터 혁수가 내 모든 움직임을 알게 될 거야. 민수는 펜을 들었다. 더는 안 무서워요. 그놈은 대가를 치러야 해.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익명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소송이 널 구할 것 같나? 불장난을 시작했어.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화면 캡처를 저장해 협박 증거 폴더에 추가했다. 죄를 지은 자는 아무리 조심해도 흔적을 남긴다. 민수는 증인 목록을 열었다. 아직 한 명이 부족했다. 혁수 회사 회계를 담당했던 민규. 1시간 넘게 검색한 끝에 민규가 2년 전 퇴사해 지금은 양평의 가구점에서 회계 일을 한다는 걸 알아냈다. 다음 날 오후 민수는 그 가구점으로 갔다. 작지만 깔끔한 가게였다. 민규는 송장을 정리하다 민수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민규 씨, 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민수 혜진 씨 아들입니다. 민규는 놀랐다. 혜진 씨, 혁수 씨, 전 부인이시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죽음을 조사 중입니다. 당신 도움이 필요해요. 민규는 눈을 깜빡였다. 저는 그냥 회계사였어요. 그런 일엔 당신은 혁수 회사 장부를 관리했죠. 불분명한 자금 이동이나 혜진 씨 이름으로 된 자산 거래를 본 적 있나요? 민규는 한숨을 쉬었다. 있었죠. 그해 3억 원 가까운 돈이 혜진 씨 이름의 보조 계좌로 갔지만 그 계좌는 혜진 씨가 관리하지 않았어요. 물어봤더니 혁수가 화를 내더군요. 사본이 있나요? 아니요. 퇴사 후 모든 데이터가 시스템에서 지워졌어요. 민수는 단호히 말했다. 확인 서명을 해주신다면 당신 이름은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엄마는 그놈의 탐욕 때문에 죽지 않았어야 했어요. 민규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도울게요. 민수는 가방에서 준비한 증인 서약서를 꺼냈다. 읽고 서명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행동계획표를 출력해 벽에 붙였다. 제목, 혁수 무너뜨리기. 법적 증거 은지의 원본 병원 기록 태민회. 직접 증언 인철의 합법유언장. 재훈의 불법 자산 양도 증거. 재석의 경제 증거 민규의 회계 증언. 동기 재석이 제안한 혁수의 그 여자 발언. 녹음 오래된 하드에서 복구 중. 협박 증거 익명 문자, 협박 편지. 민수는 빨간 펜으로 공개 폭로를 밑줄 쳤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1년 전 대형 사건을 폭로한 유명 조사기자 수진에게 이메일을 썼다. 수진 기자님께 저는 혜진 씨의 아들 민수입니다.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위장된 살인 피해자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독살되고 산채로 묻혔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인은 제 의붓아버지 혁수 모범 사업가로 위장한 자입니다. 모든 기록과 증거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민수 드림.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30분 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수 씨 메일 읽었어요. 사실이라면 큰 사건이에요. 만날 수 있나요? 내일 아침 9시 평화 카페. 모든 자료 가져오세요. 민수는 미소 지었다. 거기 있을게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카페에 도착했다. 수진이 들어왔다. 키 크고 검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간단한 인사 후 민수는 노트북을 펼쳤다. 말 많이 안 할게요. 묘지 사진, 원본 기록 증인 증언, 진짜 유언장 불법 자금 이동 내역입니다. 수진은 15분 넘게 말없이 자료를 훑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혁수는 모든 틈을 메웠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틈을 하나씩 열고 있군요. 대중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가 증거를 지우기 전에. 위험에 맞설 준비되셨나요? 민수는 주저하지 않았다. 엄마 묘를 팠어요. 진실을 봤죠. 이제 돌아갈 곳은 없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체를 폭로하는 기사를 쓸게요. 하지만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뭐죠? 혁수의 목소리. 그가 당신 엄마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나 기록 조작에 연루됐음을 보여주는 녹음. 민수는 재석이 오래된 하드 드라이브에 통화가 저장돼 있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걸 구할게요. 수진이 살짝 미소 지었다. 구하면 바로 연락주세요. 카페에서 돌아온 민수는 재석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하드 드라이브 찾았어. 데이터 복구 전문가가 필요해. 민수는 즉시 옛 동창이자 컴퓨터 전문가인 성민에게 전화했다. 성민 아직 데이터 복구하냐? 응. 왜 고장난 하드 드라이브야? 중요한 녹음이 들어있어. 가져와. 48시간 줄게. 그날 오후 민수는 성민에게 하드 드라이브를 넘겼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은지에게 전화했다. 기록 USB에 복사했어. 응, 한 분은 나한테, 한 분은 인철 변호사님께 보냈어. 좋아. 조심해. 혁수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집 자물쇠 바꾸고 전화번호도 바꿨어. 민수는 안도하며 말했다. 모두 고마워 은지. 은지가 머무셨다. 민수 당신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민수는 침묵했다. 눈물이 한 방울 흘렀지만 재빨리 닦았다. 걱정 마. 엄마가 침묵 속에 죽게 두지 않을 거야. 절대. 민수는 광장 근처 작은 카페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에는 식어버린 커피잔. 눈은 하드 드라이브 복구 소식을 기다리며 전화기를 뚫어지게 보았다. 매 시간이 어둠과의 경주였다. 혁수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걸 알았다. 문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수진이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뭐 좀 나왔어요. 하드 드라이브 복구 중이야. 근데 누가 날 미행하는 것 같아. 수진이 주위를 살폈다. 의심스러운 사람 봤어요. 이틀 전 집 앞에서 한 남자가 30분 가까이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어. 내가 나오자 사라졌지. 모습 기억나요? 검은 재킷, 짧은 머리 키 185쯤.
수진이 전화기를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석현. 혁수의 신복, 2017년 증인 협박전과 있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놈이야. 민수는 석현 사진을 캡처해 재훈에게 보냈다. 석현 혁수와 연관. 확인해. 메시지는 읽혔지만 답이 없었다. 민수는 불안했다. 빨리 움직여야 해, 수진. 혁수는 내가 공개하기를 기다리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민수는 집으로 차를 몰았다. 한적하고 어두운 도로. 타이어 소리와 창문을 스치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갑자기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가까워졌다. 민수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 차는 몇 블록 전부터 따라왔다. 그는 갑자기 좌회전했다. 뒷차도 따라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수는 속도를 올렸다. 뒷차는 놓치지 않았다. 우연일 리 없어. 그가 중얼거렸다. 그 순간 뒷차가 속도를 내 민수의 차꼬리를 살짝 들이받았다. 민수는 핸들을 꺾으며 전신줄을 간신히 피했다. 젠장. 뒷차가 다시 가까워졌다. 이번엔 고의가 분명했다. 민수는 전화기를 꺼내 재훈에게 전화했다. 재훈 누가 날 쫓아 석현일지도 몰라. 사람 많은 데로가 집으로 가지 마. 민수는 엑셀을 밟아 번화가로 향했다. 뒷차는 멀리 경찰차 불빛을 보고 골목으로 사라졌다. 민수는 차를 세우고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떨렸다. 재훈이 전화했다. 괜찮아, 간신히. 2번이나 차를 들이받으려 했어. 증거 없으면 경찰도 못 움직여. 하지만 차 번호 조사해볼게.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다시 덤빌까 분명히. 다음날 아침 문 두드리는 소리에 민수는 벌떡 일어났다. 문을 열자 성민이었다. 민수 대박이야. 녹음 복구했어. 하나가 아니라 통화 폴더 전체야. 혁수가 풍호와 혜진 씨 얘기하는 것도 있어. 민수는 얼어붙었다. 확실해, 들어봤어. 이거 명확해. 그녀한테 약을 놨다. 바로 안 죽어도 혼수 상태야. 내일 심장마비로 기록해. 민수는 등골이 서늘했다. 바로 수진한테 보내.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조심해. 이게 공개되면 혁수가 미칠 거야. 민수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녹음 확보했어요. 혁수가 약을 놨다고 직접 말했어. 수진이 즉시 답했다. 주간지 메인에 올릴게요. 하지만 며칠 숨어야 해요. 혁수는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도망칠 수 없어요. 그럼 최소한 보호가 필요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 재훈에게 전화했다.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너희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당장 와. 준비할게. 그날 밤 민수는 재훈의 집으로 갔다. 노트북 USB, 모든 기록 4번을 챙겼다. 문은 3중으로 잠갔다. 커튼을 쳤다. 민수는 녹음을 재생했다. 둘은 조용히 들었다. 그녀한테 약을 놨다. 바로 안 죽어도 혼수 상태야. 내일 심장마비로 기록해. 깨어나면 그럴 일 없어. 내가 마무리할게. 서류 준비해. 재훈이 책상을 쳤다. 너무 명확해. 이게 핵심 증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공개만 남았어. 갑자기 민수의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그는 받았다. 누구야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 오래 살고 싶으면 입 다물어. 민수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석현. 침묵. 이어 작은 웃음소리. 언제 어디서일지 모르지. 하지만 믿어 손 쓸 틈도 없을 거야. 전화가 끊겼다. 재훈이 물었다. 녹음했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쳐들어올까? 집 주변에 카메라 설치했어. 오면 흔적을 남길 거야. 민수는 USB를 꽉 쥐었다.
죽더라도 엄마가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수진의 기사가 실렸다. 제목: 유명 사업가 3년 전 살인 음모 혐의. 민수의 전화는 메시지 전화 이메일로 터져나갔다. 모르는 번호에서 메시지: 넌 죽는 길을 택했어. 준비해. 민수는 즉시 재훈에게 전송했다. 재훈, 경찰에 임시보호 요청할게. 하지만 집 밖으로 나오지 마. 창밖을 보니 멀리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운전자는 검은 선글라스를 꼈다. 민수는 카메라를 꺼내 찍었다. 번호판 5443 JTG. 재훈에게 보냈다. 곧 답이 왔다. 차주 석현. 기록 확인됨. 민수는 눈을 감았다. 혁수, 네가 겁에 질렸다는 거 알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는 재훈의 서재에 앉았다. 노트북 화면이 빛났다. 녹음 증언 사진 서류를 3개의 USB에 동시 백업했다. 하나는 수진에게, 하나는 인철 변호사에게, 하나는 재훈 집 바닥 및 철제 상자에 숨겼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민수가 속삭였다. 재훈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새 소식. 법원이 소송 접수 확인했어. 혁수는 3일 안에 신문 받기 위해 소환될 거야. 민수는 커피잔을 꽉 쥐었다. 경찰은 기사 봤어. 오늘 특별수사팀이 내려온대. 디지털 기록 전부 보냈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기습 공격이 필요해. 함정을 파서 혁수가 변명하지 못하게. 재훈이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생각, 직접 만남. 그와 대면해서 상황을 만들어 자백하게 할게. 미쳤어, 그놈은. 너 차를 들이받고 죽이겠다고 협박했잖아. 그래서 내가 직접 나설 거라곤 생각 못할 거야. 재훈이 눈썹을 찌푸렸다. 또 협박하면 녹음할 거야. 수진이 멀리서 지켜볼 거고. 재훈은 침묵했지만 걱정 어린 눈빛이 뚜렷했다. 민수는 수진에게 전화했다. 만남을 주선할 수 있을까?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도와줄게요. 공공장소, 사람 많은 곳. 몰래 마이크와 카메라 설치할게요. 혁수를 불러서 카페에서 만나자고 할게요.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법정까지 갈 필요 없다고. 민수가 말했다. 그는 호기심에 올 거예요. 석현은 안 데려올 거예요. 무죄인 척하고 싶고 자신만만하니까 혼자 올 거라 믿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시간과 장소 보내주세요. 장비 준비하고 감시할 사람 배치할게요. 그날 오후 민수는 전화기를 들고 혁수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민수예요. 혁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민수 잘 지내? 잡담하러 전화한 거 아니에요. 만나고 싶어요. 혁수가 놀란 척했다. 나를 무슨 일로, 몇 가지 풀어야 할 일이 있어요. 법정까지 끌고 싶지 않아요. 잠시 침묵 후 혁수가 가볍게 웃었다. 어른이 됐네, 분별 있게. 언제? 내일 아침 10시 햇살 카페. 알았어, 아빠가 갈게. 민수는 전화를 끊고 수진을 보았다. 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 카페는 북적였다. 수진은 민수의 옷에 숨긴 마이크와 연결된 이어폰을 끼고 뒷자리에 앉았다. 재훈은 손님인 척 멀리 구석에 자리 잡았다. 출입구 근처엔 프리랜서 촬영가가 신문을 읽는 척 앉아 있었다. 오전 10시 3분 혁수가 들어왔다. 회색 롱코트 선글라스 모든 걸 장악한 듯 여유롭게 걸었다. 민수, 그는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 아버지처럼 큰 소리로 불렀다. 민수는 일어나 손을 내밀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앉으세요. 혁수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앉았다.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던데. 필요 이상으로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요. 혁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처음부터 그랬어야지. 가족끼리 소송은 좋지 않아.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질문 하나만 할게요.
말해봐. 3년 전 엄마가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입원 당시 살아계셨다는 거 아셨어요. 맞죠? 혁수가 눈썹을 치켰다. 무슨 소리야? 다시 묻죠. 살아계셨다는 걸 아셨어요. 약을 주사해서 혼수 상태로 만들었고 산채로 묻히게 했죠. 혁수가 잠시 멈칫하더니 웃음을 터뜨렸다. 민수, 누가 너를 부추긴 거야? 누가 이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주입했어? 진짜 병원 기록 있어요. 내과 의사 증언, 당신 회사 회계사 옛 사업 파트너. 그리고 당신이 풍호 선생과 통화하며 그녀한테 약을 놨다. 안 죽어도 혼수 상태야 라고 한 녹음도요. 귀에 익죠. 혁수의 얼굴이 굳었다. 민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서 부인하면 이 영상을 전국 언론에 뿌릴 거예요. 혁수가 이를 갈며 말했다. 뭐 원하는 거야. 경찰서에 가서 진실을 전부 털어놓으세요. 안 그러면 전부 공개하고 소송 걸어서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게 할 거예요. 혁수가 테이블을 짚으며 이를 갈았다. 너 따위가 뭔데 엄마한테 빌부터 살던 놈이. 네 엄마가 나랑 이혼하려 했다는 거 알아. 내가 그녀를 파산해서 구했고 쫓겨나지 않게 해줬어. 민수는 차분했다. 지금 다 녹음됐어요. 혁수가 벌떡 일어났다. 감히 못할 걸. 수진이 뒷자리에서 일어나 기자증을 내밀었다. 우린 할 수 있어요. 혁수가 놀랐다. 넌 누구야? 당신 이야기를 모든 신문 한 면에 올릴 사람. 재훈이 다가왔다. 그리고 난 경찰이야. 약 주사부터 너 따위까지 전부 녹음됐어. 혁수가 몸을 돌려 문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촬영가가 길을 막았다. 재훈이 수갑을 꺼내 그의 팔을 테이블에 고정했다. 혁수 증인 협박과 혜진 씨 사망 연루 혐의로 체포한다. 혁수가 고함쳤다. 후회할 거야. 민수, 너도 같이 죽여줄게. 민수는 담담한 눈으로 그를 보았다. 이미 죽었어요. 엄마 묘를 팠을 때. 이제 당신이 진실과 살아야 할 때예요. 경찰서에서 혁수는 변호사를 부르며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조사실에 들어가 탁자 위에 증거 원본, 병원 기록관 사진 녹음 증인 증언, 진짜 유언장을 보자 입을 다물었다. 그의 변호사 단단한 체격의 중년 남성이 서류를 훑더니 혁수를 보았다. 오해였다고 하셨는데. 혁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이 정도면 협상해야겠어요. 재훈이 민수에게 말했다. 해냈어.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수는 엄마와 함께 살던 옛집으로 돌아갔다. 거실은 여전히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고 엄마가 즐겨 앉던 안락의자도 그대로였다. 그는 의자에 앉아 전화기를 열고 메모앱에 적었다. 엄마가 산채로 묻힌 날 제 심장 한 조각도 묻혔어요. 하지만 오늘 진실이 살아났고 약속을 지켰어요. 그는 재단 위 엄마 사진을 보았다. 다정한 눈빛 예전 그대로. 민수는 속삭였다. 엄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정의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엄마를 어둠에서 꺼낼게요. 재훈이 경찰서 회의실 문을 닫고 두꺼운 서류를 탁자에 올렸다. 민수, 오늘 공판검사와 함께 첫 공식 신문이야. 준비됐어. 민수는 피곤한 눈빛 속에서도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3년을 기다렸어. 문이 열렸다. 혁수가 수갑을 차고 두 경찰 사이로 들어왔다. 자신감 넘치던 얼굴은 혼란과 분노로 뒤덮였다. 신문을 이끄는 공판검사 윤희가 입을 열었다. 혁수 씨, 당신은 계획적 살인 의료 기록 조작 증인, 협박재산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침묵할 권리가 있으며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혁수는 비웃으며 민수를 뚫어지게 보았다. 내 아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끌어들였나. 간호사 술주정뱅이, 회계사 기자 하나.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혁수 정의는 공허한 말이 아니에요. 증거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윤희가 녹음기를 올려 스피커를 켰다. 그녀한테 약을 놨다. 바로 안 죽어도 혼수 상태야. 내일 심장마비로 기록해. 방안이 고요해졌다. 혁수가 살짝 움직이더니 입꼬리를 올렸다. 녹음은 조작될 수 있지. 민수는 재훈을 보며 말했다. 법원이 엄마묘 재발굴을 허가했어요. 관뚜껑 안쪽에 손톱 자국이 있어요. 손톱은 부서졌고 더 필요해요. 윤희가 법의학자에게 신호했다. 중년 남성이 들어와 서류 봉투를 올렸다. 혜진 씨 재발굴 보고서입니다. 법원 명령으로 진행됐죠. 부패 정도는 매장 시점과 맞지 않아요. 관 안쪽에 강한 긁힘 손톱, 파손 손가락 끝 손상. 사망은 기록된 시점보다 최소 48시간 뒤에 발생했어요. 민수는 혁수를 보며 말했다. 당신 때문에 산채로 묻혔어요. 혁수가 소리쳤다. 터무니없어. 내가 약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없어. 문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럼 내가 말하죠. 그해 내과 의사였던 태민이 들어왔다. 민수는 그가 올 줄 몰랐다. 태민. 왔어.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당직이었어요. 풍호 선생이 혁수 감독 아래 혜진 씨에게 약을 주사하는 걸 봤어요. 질문하자 풍호가 일을 잃고 싶지 않으면 따르라고 했죠. 혁수가 놀라 소리쳤다. 이놈은 누구야? 겁에 질려 침묵했던 사람. 이제 아니에요. 태민은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윤희가 탁자를 두드렸다. 충분해요. 증언 물리적 증거, 재무서류, 디지털 데이터로 이 사건은 고등검찰청으로 넘깁니다. 재판 전까지 혁수 씨는 보석 없이 구금됩니다. 혁수가 고함쳤다. 함정이었어. 음모야 전부 고소할 거야. 재훈이 낮게 말했다. 증인 협박 살인 기록 조작. 당신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을 거야. 이번엔 법을 돈으로 못 사. 복도에 나온 민수는 벤치에 앉았다. 손이 살짝 떨렸다. 수진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해냈어요. 아직이야. 뭐가 더 민수는 눈가가 촉촉해지며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제대로 된 장례도 못 치렀어요. 혼자 묻힌 게 아니라 진짜 장례를 치러야 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참석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쓸게요. 모두가 그녀가 누구였고 어떻게 살해됐는지 알게 될 거예요. 이틀 뒤 서울 도심 공동묘지에서 혜진 씨의 정식 장례식이 열렸다. 3년 전의 차가운 매장과 달리 이번엔 수백 명이 왔다. 낯선 이들 기사를 읽고 감동받은 이들까지. 은지, 태민, 재훈, 성민, 수진, 인철 모두 함께였다. 민수는 흰 셔츠를 입고 엄마가 좋아했던 흰 꽃으로 덮인 세관 옆에 섰다. 약속 지켰어요, 엄마. 모든 걸 밝혔어요. 은지가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편히 쉴 거예요, 민수.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수진은 관 위에 기사 출력물을 올렸다. 3년간 진실을 찾은 아들. 재훈이 민수를 보며 말했다. 오늘 한 장을 마무리했지만 세 장을 열었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 없는 장. 신부가 작별 기도를 읽을 때 나뭇가지 위에서 새소리가 울렸다. 햇빛이 나무집 사이로 스며 관을 비췄다. 자연의 부드러운 인사 같았다. 민수는 관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이제 편히 주무세요, 엄마. 그날 밤 민수는 재훈, 수진과 작은 거실에 앉았다. TV 뉴스가 흘렀다. 혁수 전 사업가 살인 혐의로 기소. 전국을 뒤흔든 사건. 수진이 가볍게 웃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타락의 상징이에요. 민수가 물었다. 이 일에 뛰어든 걸 후회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진짜 기자가 됐다고 느껴요. 재훈이 맥주잔을 들었다. 정의와 진실, 그리고 멋진 어머니를 위해. 민수가 잔을 부딪혔다. 침묵당한 모든 일을 위해. 오늘 엄마는 더 이상 침묵 속에 묻히지 않았어요. 셋이 함께 마셨다. 한 장이 끝났다. 세 장이 다가오고 있었다. 3주 뒤 예비 심리에서 민수는 엄마의 옛방에 서 있었다. 3년 전 그대로 보존된 방. 벽에 가족 사진 엄마가 즐겨 두르던 스카프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방 안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더 이상 기억을 뒤쫓던 날의 무거운 공기가 아니었다. 전화가 울렸다. 민수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 소식 들었어. 뭐에 대해 혁수 사형 선고받았어. 민수는 말없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재훈이 이어갔다. 네가 이겼어. 완전히. 민수는 나지막이 답했다. 아니, 정의가 이겼어. 도법원은 혁수가 계획적 살인 의료 기록 조작 증인, 협박재산 횡령 혐의로 유죄라고 판결했다. 2주간의 공판 끝에 민수와 그의 팀이 제시한 증거 앞에서 배심원단은 1시간도 안 걸려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다. 선고일 혁수는 언론과 시민들 앞에서 수갑이 채워졌다. 민수는 법정에 가지 않았다. 혁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볼 필요는 없었다. 어머니의 명예가 회복되고 진실이 드러났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민수는 어머니 묘 앞에 섰다. 더 이상 밤중에 파헤쳐진 차가운 무덤이 아니었다. 새 흰 비석에 검은 돌로 새겨진 글씨. 혜진 195999 이겸이심. 용감한 어머니 어둠에 굴하지 않은 여성. 재훈이 곁에 서서 백합 꽃다발을 들었다. 있잖아, 어제 한 여성이 경찰서에 왔어. 내 엄마가 힘들 때 도와줬던 기억이 있다고. 기사 읽고 울더라. 민수는 희미하게 웃었다. 엄마는 늘 그랬지. 조용히 절대 자랑 안 했어. 너처럼 고집 센 사람도 못 봤어. 재훈이 농담했다. 묘까지 파다니. 엄마가 그럴 가치가 있었으니까. 멀리서 은지성민 수진태민 인철 변호사가 꽃을 놓고 촛불을 밝혔다. 묘 옆 작은 탁자 위엔 혜진의 웃는 사진이 놓였다. 지난 3년간 민수가 보지 못했던 미소였다. 은지가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넸다. 이게 뭐야? 네 엄마가 살아계실 때 나한테 맡기신 유품이에요. 무서워서 너한테 못 줬어.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민수는 상자를 열었다. 낡은 목걸이와 접힌 종이가 들어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사랑하는 민수에게. 어느 날 길을 잃은 것 같더라도 엄마는 네가 강한 사람이라고 믿어. 누가 뭐라 해도 진실을 찾는 걸 멈추지 마. 너는 엄마가 가진 빛이야. 사랑해. 민수는 무릎을 꿇고 눈물이 쏟아졌다. 은지가 그를 부축했다. 괜찮아, 울어. 수지는 멀리서 카메라를 들었다가 내렸다. 찍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았다. 그날 밤 모두는 혁수를 무너뜨리기 위해 계획을 세웠던 익숙한 카페에 모였다. 성민이 맥주잔을 들며 크게 말했다. 민수를 위해, 진실을 위해 묘를 판 남자 모두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은지가 민수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이제 뭐 할 건가 모르겠어. 일 시작할 수도 있고 책을 쓸 수도. 엄마에 대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와 아무도 믿어주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수진이 끼어들었다. 제안이 있어요. 묻힌 진실이라는 연재기사 같이 쓰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시작으로 숨겨진 다른 사건들을 파헤칠 수 있어. 민수가 미소 지었다. 난 너처럼 글 잘 못 써. 하지만 너 같은 마음은 없지. 재훈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 원룸 다시 들어갈 건가? 내가 짐 얼마나 옮겼는데. 집 옮길까 해. 새로 시작하고 싶어. 인철이 잔을 들었다. 민수, 네가 법이 책 속에만 있지 않다는 걸 보여줬어.
살아 숨쉬게 했지. 민수는 모두에게 감사했다. 두려움도 증오도 없는 밤, 따뜻함과 웃음만 가득했다. 며칠 뒤 민수는 마지막으로 묘지에 갔다. 재발굴 후 화장된 엄마의 유골 일부를 작은 상자에 담아들었다. 그는 엄마가 어린 시절 데려갔던 양구 남쪽 바닷가 절벽으로 갔다. 바람이 세게 불고 멀리 바다가 흐렸다. 민수는 상자를 열었다. 유골을 바람에 날리며 말했다. 엄마를 잊히게 두지 않았어요. 약속 지켰어요, 엄마. 바람이 유골을 하늘로 날렸다. 끝없는 공간으로 녹아들었다. 민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눈은 마르고 마음은 물결 같았다. 일주일 뒤 민수는 첫 책 진실이 살아날 때를 출간했다. 어머니를 위한 정의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였다. 양구 도서관에서 열린 사인회는 예상보다 북적였다. 많은 이가 질문을 던졌고 부당함을 겪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14살 소녀가 말했다. 삼촌과 삼촌 엄마 얘기 기사 읽었어요. 저도 엄마를 의료사고로 잃었는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었어요. 민수는 소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제 누구도 너를 침묵시키지 못해. 소녀가 미소 지었다. 안 그럴게요. 월말밤 민수는 엄마 사진을 들고 방에 섰다. 완벽하지도 영웅도 아니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살아갈게요, 엄마. 그는 사진을 가장 소중한 벽에 걸었다. 아래엔 손으로 쓴 문구, 사랑이 있는 곳엔 진실이 있다. 진실이 있는 곳엔 어둠이 없다. 민수는 엄마 사진에 미소를 보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도 미소 지었다. 이 이야기는 정의가 묻힐 수 있지만 진실을 파낼 용기가 있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는 강렬한 메시지다. 민수는 두려움 상실 위험을 넘어 어머니의 명예를 지켰다. 가장 큰 교훈은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말라는 것. 권력 협박 고독에 맞서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끈질기게 나아가면 진실은 밝혀진다. 정의는 때로 늦지만 민수처럼 포기하지 않는 이들이 있기에 결국 온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